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있고요. 매수인들은 집값이 더 떨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보니 집주인과 매수인 사이에 희망가격 차이만 더 벌어져 오히려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3년 1월 3주 1월 16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는 마이너스 0.35% 하락, 전세는 마이너스 1.11% 각각 하락했는데요. 매매는 하락폭이 축소되었지만 전세는 오히려 낙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전세는요, 학군 수요 등에 따른 문의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매물 적체 장기화 및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 증가와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전세 매물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서대문구 남과자 현대 1159가구가 되겠는데요. 전용 면적 84.78제곱미터가 이달 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해 12월 거래가 8억 5천만 원보다 무려 3억 원이 하락했습니다. 2021년 9월 11억 5천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5억 5,500만 원이 빠져서 반토막이 된 것입니다. 서대문구 남과자동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전용 면적 84.78제곱미터가 5억 원대 거래가 되면서 전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다른 물건을 계약하기로 했던 사람들조차 다시 생각해 보겠다면서 계약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대문구 남과자동 DMC 에코자입니다. 1047가구가 되겠는데요. 전용 면적 59.79제곱미터는 저층에 이어 고층도 이달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 6월 거래가 11억 원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성동구 행강동 대림 3,404가구입니다. 대단지죠. 전용 면적 59.96제곱미터 역시 거래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1억 8,800만 원에 거래가 된 후 지난달 8억 5천만 원으로 3억 3,8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이달에는 2천만 원이 더 낮아진 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시장 상황을 종합해 보게 되면요, 지난 1.3 부동산 대책 이후 급매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집주인들은 더 비싸게 팔려고 하고요, 매수인은 더 싸게 구입하고 싶어 하면서 가격 간극만 더 벌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요, 지난 20일 기준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245건입니다. 용산구는 아직 거래 등록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서울 강서구 마곡동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그리고 고양시 일산 동구 등은 오히려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패닉셀이죠. 공포 투매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급매물까지 몰린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서구 마곡동 대장지로 꼽히는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전용 면적 84.9805제곱미터는 지난 1월 17일 10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21년 8월 최고가 16억 8천만 원 대비
6억 원가량이 급락한 가격입니다. 지난해 12월 11억 원대 초중반 금액으로 4건 급매로 거래가 된 바 있습니다. 인근 마곡 엠벨리 7단지 전용 면적 84.55제곱미터도 16일 최고가 14억 4,700만 원보다 4억 원가량 내린 10억 6,400만 원에 직거래가 됐습니다. 마곡동 일대는 2020년과 2021년에 20대와 30대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집중 매수했던 곳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16일 기준 강서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65% 하락했습니다. 13대책 발표 전인 이달 첫째 주 마이너스 0.59%보다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대부분 대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끌족들인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쏟아내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신설과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추진 기대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용인시 수지구에서도 이전 최고가 대비 수억 원씩 급락하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전용 면적 84.9979제곱미터는 7일 9억 7천만 원에 팔리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10억 원이 무너졌습니다. 신분당선 성복역과 붙어있는 이 아파트는 신분당선 연장과 인근 용인역을 지나가는 GTX-A 개통 2024년에 개통되겠죠. 수혜가 예상되면서 2021년 2월 집값이 전용 면적 84.9126제곱미터가 14억 9,500만 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5억 원 이상이 하락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두 거품이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4월 1차 정밀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풍덕천동 수지 삼성 4차 전용 면적 59.76제곱미터도 5일 최고가 7억 5,500만 원 대비 3억 원 가까이 떨어진 4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마도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용인시 등 서울 외곽 및 인접 지역에서 저가 매물이 쏟아지고 매매 가격도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지구 아파트값 하락률은 1월 첫째 주 마이너스 0.83%에서 셋째 주 마이너스 0.93%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재건축 가능 연한이죠. 준공 30년 차를 맡고 있는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도 재건축 사업 추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 마이너스 0.33% 내렸던 일산 동구 아파트값은 셋째 주에는 마이너스 0.49% 하락했습니다. 1994년 준공된 마두동 백마 4단지 한양 청구 전용 면적 134.96제곱미터는 지난 7일 7억 1천만 원에 팔리면서 최고가 9억 7,700만 원보다 2억 6,700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인 마두동 강촌 동화 전용 면적 84.87제곱미터 역시 8일 최고가 7억 4,8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낮은 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소폭 회복하면서 집값 바닥론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사에 여러분들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내용을 담은 일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전보다
1억 원에서 2억 원 오른 거래가 등장하면서 이런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기사에 현혹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급금매 매물이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집값 바닥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매수 회복세는 힘들어 보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2024년 내년이 되겠죠. 상반기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폭이 감소하겠지만 혹한기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급매로 내놓아도 수요자가 전혀 없습니다.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특성별 차이가 있겠지만 무주택자라면 2024년 상반기 이후부터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학습해야만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